토지 부담률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이 토지를 원래보다 많이 받아요? 작게 받아요? 그죠? 작게 받는 비율을 부담률이라고 불러요.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원래 받을 면적보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도 50%를 작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500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부담률이 50%입니다. 그럼 얼마를 받아요? 250을 받겠죠. 자, 그래서 부담률 한번 볼게요. 부담률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1번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 지가 변동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을 고려해서 채비지를 정함으로써 부담률이 적정하게 되도록 해라. 채비지를 너무 많이 정하면 채비지가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을 면적이 그만큼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채비지를 적절하게 책정해라 이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냥 힘이 안 옵니다 이거. 이번에 기존 시가지나 주택 밀집 지형 등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하고, 토지 용도가 높다니까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죠. 저지대 임야와 같이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 가격이 낮다 이 말이죠. 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차등을 둘 수 있다 없다? 있죠.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담률 차등돼야 되겠죠. 산정하되 사업 전부터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이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어떻게 해라? 최소화시켜서,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가격 부분을 반영을 해주라 이겁니다. 면적식으로 설계할 때는 원래 지목이 전답 임야인데 형질 변경으로 대지가 됐어요. 원래는 지목이 전답 임야입니다. 근데 뭐로 쓰고 있다고요? 대지로 써. 대가 아닙니다. 대지로 쓰고. 대지로 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 건축에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임야인데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있죠. 있지. 지목이 하천이에요. 건물 지을 수. 지목이 하천이야. 건물 지을 수 있죠. 하천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제가 말하는 하천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한글의 하천이 아니고 지목이 하천이라고. 아니 한강 둔치나 이런 데 가면 건물 있잖아. 그 지목 하천이라니까요. 그죠? 그 건물 들어서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 임야인데 사실상 형질 변경해가지고 대지가 돼서 건물 용도로 이미 바꿔놨다. 그럼 돈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돈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토지하고 도로와 같이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 체납해가지고 무상 기속시킨 토지가 있더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에 상당한 비용을 고려해서 부담률을 산정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죠. 1, 2, 3번은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환지계 구역 안에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이죠. 줄짝. 지정권자가, 원래는 50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지정권자가 인정해주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까지 가능해요. 60까지. 근데 소유자가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가 동의하죠. 그럴 때는 60을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3개. 원칙은 50을 넘지 마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얼마가 동의하면 60을 초과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공식. 시험에 나오면 공식이 한번 나올 겁니다.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거. 작년에도 찍었는데 안 나왔어. 언제가 찍는다? 나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감각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니까. 그래서 요 공식은 여러분들 환지구역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분자 분모가 빠지는 게 똑같아요. 원래부터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무상 기속시킨 토지가 있거든요. 요 두 개를 빼요. 그래가지고 보류지를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숫자를 줍니다. 전체 환지구역 면적은 20만 제곱미터인데 사업 시행자가 무상 기술적인 공공시설 면적이 2만 제곱미터고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게 2만 제곱미터가 있더라. 기업, 니은, 디귿. 보류지 면적이 12만 제곱미터가 있더라. 토지 부담률이 얼만공?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입니까? 응? 아니 왜 그래? 16분의 8 아이가? 50% 아이가 그러면? 아니 쓰면서 계산하면서 냈었다니까. 그죠? 50%.
여기도 분모에도 얼마를 빼야 돼요? 4만을 빼야지. 똑같이 빼니까. 12 빼기 4하면 8. 20 빼기 4하면 16. 그게 50%. 토지면 50%. 지금 제가 적어드린 숫자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됐죠? 그 다음에 토지부담률을 정해놔놓고 나중에 이걸 갖다 수시로 바꾸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토지부담률을 바꾸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부담률에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환지계획구역 안에 외부하고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 도로인데 너비가 몇 m 이상이에요? 25m 이상의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가 뭐예요? 간선도로. 간선이 뭐예요? 간선. 그렇죠. 연기라는 거죠. 연기라는 거. 우리 그 주택법에 가면 간선시설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연기라는 게 간선이죠. 그러니까 환지계획구역 안하고 밖하고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너비가 얼마가 돼요? 25m 이상이 되죠. 그럴 때는 부지를 누가 부담합니까?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공사비를 한다?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4m면요. 부지는 이게 25m 이상이 되면 부지를 소유자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요. 뭔 말이냐면 24m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이게 개념이 확실해져요. 그러면 25m가 안 돼. 24m라. 간선도로인데 24m야. 그럼 부지는 누가 내고? 부지는 누가 부담하고? 소유자가 부담해야지. 그죠? 비용도 누가 내고? 그래요. 소유자가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25m가 안 되면 소유자가 다 내는데 25m 이상이 되면 도로가 넓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보조를 해준다고.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안이거든요. 환지구역 안에서 도로를 설치하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라니까 환지구역 밖에 있는 도로가 있어요. 환지구역 밖에 있는 도로. 그죠? 세종로가 있다고, 세종로가. 강남에 영동대로가 있다니까요. 왕복 16차선, 20차선 도로가 있다니까요. 자, 그 부지를 누가 샀겠어요? 부지를 누가 샀겠어요? 국가가 샀겠지. 비용도 국가가 했을까, 아이가? 그렇잖아. 근데 환지구역 안에는 부지는 누가 내고, 소유자가 내고, 국가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도로가 넓잖아. 그러니까 비용을 보조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다니까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국가가 그 비용을 갖다 보조를 옛날에 많이 했더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말 한번 들어봐봐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어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도로를 갖다가 국가가 비용을 냈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뼈 빠지게 농사를 짓는 농민이 내는 세금이 강남대로, 영동대로가 만들어지는데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잖아, 그거는. 그게 말이 되나? 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비용은 누가 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내야 돼요, 그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출범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끝을 내냐면 지자체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러고 신도시면 신도시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분당이나 평촌이나 일산이나 신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로가 있겠죠? 그 도로 비용을 누가 냈겠어요? 응? 일산에 분당에 도로가 있잖아. 그죠? 그 도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냈겠어? 국가가 아니라니까. 누가 냈어요? 그렇죠. 지자체가 아니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디에 포함되냐면요. 원래 분당이나 평촌이나 일산에 있는 토지는요, 평당 30만원짜리라고. 그죠? 수용했지. 뭘 만들어? 도로를 만들까, 아이가? 그죠? 빵빵 뚫리잖아. 그럼 나중에 감정평가 해보니까 평당 얼마로 바뀌어? 1,000만 원으로 바뀌잖아. 거기에 뭐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비용이나 기반세리 비용이 다 녹아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게 다 포함되잖아. 그걸 갖다가 평당 1,000만 원의 아파트를 갖다가 삼성이 분양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다가 뭘 지어요? 아파트를 짓죠? 그죠? 토지를 얼마에 받았어? 평당 1,000에 받았잖아. 거기다 건축비를 대가지고 판다니까요. 얼마에? 2천만 원에 분양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내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내는 거냐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돈 낸다니까요.
상가도 분양할 거 아이가? 평당 2,500만 원에. 그럼 2,500만 원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게 다 녹아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요 25m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5m는 중요하죠. 그죠? 23m를 넣어보니까 중요하죠. 25m. 왜? 25m를, 그죠? 부지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이거 생대만 이거 해석할게. 내가 해석하면 이래 된다. 뭔 말이냐면, 너비가 25m 이상인 간선도로는 소유자가 부지를 부담하고 비용도 소유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지자체가 조금 도와줄게. 이 말입니다. 23m면 안 도와준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잖아. 봐봐. 도로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그 도로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도로는 누구 거예요? 지금 환지 배우고 있거든요. 환지는 누구 거냐면 조합은 거예요. 조합 거예요. 조합 거. 도로가 조합 거라고. 자, 그럼 조합이 그 도로를 가지고 있고 싶겠어요? 가지고 있지 않고 싶겠어요? 아니.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할 일 많은데. 자,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도로가 생긴 거 아이가? 그러면 도로는 누구 거냐면 환지니까. 조합 거라니까, 조합 거. 그 조합은 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겠어? 안 가지고 있고 싶겠어? 그죠? 가지고 있기 싫다니까요. 왜?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게 개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도로에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사고가 생기잖아. 그럼 조합이 다 책임져야 돼요. 시설물 하자 유지 관리 보수 책임.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러고 신호등도 설치해야 돼요. 전기요금도 내야 돼요. 골치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래서 그걸 뭐 한다? 기부 체납 해핀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걸 받으려고 할까? 안 받으려고 할까? 안 받으려고 한다고, 시에서는.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해요.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늦게.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지 특히 환지구에 가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 도로가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개보수가 안 일어나.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땅이 움푹 파이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길까 안 생기죠? 개보수를 했는데 안 해. 안 해. 신호등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해요. 그게 이제 둘이 알력 싸움이 있어요. 돈이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우리가 지나갈 때 도로 1m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도로 1m를 갖다 내 개인이 만약에 도로를 1m를 갖다가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생각해 봐봐. 하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조문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격평가는 아까 했죠. 수역에서 가격평가는 감정평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환지에서 가격평가는 감정평가 하기는 하는데 뭘 거친다? 토지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친다. 아까 했죠. 그죠? 그에 앞서 감정평가. 입치한지. 뭐 주는 게 입치한지입니까? 아파트 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달라고 해야 됩니까? 달라고 해야 된다. 달라고 한다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 자,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논해. 토지나 건물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건물의 일부하고 대지 지분 아파트를 주는 환지를 입치한지라고 부릅니다. 입치한지 할 때는요, 임차권자 동의나 과소 토지인지 여부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입치한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치한지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치한지를 신청하는 자의, 아파트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토지 건물의 가액이, 권리 가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토지 가격이 종전께 2억이야, 2억.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물, 아파트, 최소 공고가. 아파트가 24평, 32평 막 이렇게 종류별로 지어지는데요.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8평, 9평 이런 걸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4평짜리가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근데, 구분 건물 최소 공고가 24평짜리 공고가가요, 3억이에요, 3억.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3억. 만약에 3억이라고 할게요. 몇 프로 해야 합니까? 70% 해야죠. 3억에 70%면 2억 천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70%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입치한지를 안 줄 수도 있어. 안 주는 게 아니고 안 줄 수도 있다. 몇 프로야? 70%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70%죠, 70%. 50%는 내겠지 뭐. 80%는 내겠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다만
환지전 토지에 뭘 가지고 있더라?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권리가에게 관계 이시 없이. 그때는 이제 주택은 길거리에 나앉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권리가에게 관계없이 입치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 뭘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분양 통지 공고하고 뭐 하는데, 공고봐. 몇 개 주는 게 원칙입니까? 한 개. 1세대 1주택입니다. 1인 1주택 아닙니다. 1인 1주택이 아니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집에 이제, 그죠? 아버지도 한 개, 어머니도 한 개, 아들도 한 개, 딸도 한 개. 이러면 몇 개 받는다? 한 개. 동일한 세대에 있으면 한 개 받습니다. 그래, 이라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갖다가 세대 분리시키거든요. 그래도 한 개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면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디테일한 거라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진 것만큼을 주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세계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은 가진 것만큼을 줘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쓰는 경우 있거든요. 이때도 가진 것만큼을 주고,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가진 것만큼을 준다. 요거는 지금 주택 공급 파트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어디 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냐면 관리처분, 정비법 가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택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 또 나옵니다. 이거. 확인만 한번 볼까요? 아니, 도장만 한번 찍고 갑시다. 도장 가져왔죠? 도장 꺼내라. 네, 그거 가서 앞에서 배웠다 이래 이야기할 거다. 모른 척 하면 안 돼.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합니다. 146에 있네요. 박스 있죠? 박스에 7번 볼래요? 원칙은 1세대 1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박스 안에 색깔 있죠? 색깔. 칼라로 되어 있는 것에 2번을 보면 돼요. 다음 하나의 소유자한테는 소유만큼 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국가지자체. 됐죠? 도장 찍어라. 도장 찍어라, 빨리. 됐죠? 그래서 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의 우선순위. 사업시행은 입시한제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고 남는 건물은 누구한테 줍니까?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을 할 때 누구한테 우선권을 있냐면 환지 부지정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환지에서 제외돼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 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한 사람, 과수토지가 돼가지고, 그죠? 500년 동안 그게 살았거든요. 500년 동안 살았는데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조상 때부터 계속 살았는데, 그죠? 재산이 자꾸 축소돼가지고, 그죠? 자꾸 이제 재산이 줄은 거지.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이 동네를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자꾸 재산이 줄면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입치한지를, 남는 주택이 있으면 입치한지를 우선적으로 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철거되는 건물 세입자가 있으면 이들에게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입니다. 여러분, 예정지란 말은, 오늘 이제 수업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예정지란 말의 키워드, 실질적인 키워드가 있죠. 그죠?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예정지를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납니까? 사용과 수익. 요 두 글자가 생각나야 돼요. 예정지는 사용, 수익.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혼연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혼연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말 쓰는 거 모르겠다. 씁니까? 소유권의 법적 성격이라면 혼연성, 항일성, 항구성, 뭐 이렇게 몇 가지 성격이 한 서너 개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나요, 요즘? 없습니까?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에 공부할 때 뭐 소유권 법적 성격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오면 뭐 몰라도 됩니다. 혼연성이 뭐냐면요,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수익 처분이 섞여서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분리될 때가 있어요.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권능이 분리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의권을 설정하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용의권은 설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과 수익과 처분을 세 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소유자가. 그러다가 사용과 수익을 갖다가 설정, 니한테 만들어 주는 거야. 가져가라고. 일정 기간 동안. 대신에 나는 뭘 가지고 있고? 처분권을 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은 혼연성을 가지면서 섞여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뭘 하게 되면 용의권을 설정해 주죠. 설정해 주면 그게 분리가 된다고.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용의권이에요, 용의권. 그죠? 그리고 담보권은 뭘 높이는 겁니까? 교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내가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교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뭘 설정한다? 담보권을 설정하죠. 그렇지. 물건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 안 나오나, 그런 거? 안 나와? 지금 여기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랬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예정지는요, 뭘 주는 권리다? 사용과 수익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의 권능을 주는 겁니다, 이거. 일정 기간 동안 쓰라고. 어떻게 주니까 고마운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응? 환지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환지 예정지라니까, 환지를 주는 게 아니고, 환지를 미리 정해주는 토지라고.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니까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고, 사용수익의 권능을 주는 거라니까. 미리 쓰라고. 예정지는. 그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죠? 당연한 건 아니지. 당연히 고마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해주니까 땡큐입니다. 땡큐. 그래서 이거는 형성권이다 이야기예요. 형성권. 없던 권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지가 사용 수익 권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예정지란 말이 나오면요, 머릿속에서 뭐를 팍 떠올려야 된다? 사용과 수익의 권능을. 예정지라는 글자가 시험지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머릿속에서 0.0001초 만에 팍 지나가야 돼요. 사용과 수익.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설명을 좀 할까, 그러면? 표정이 보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네.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왜 정하냐면요. 자, 먼저 왜 정하는지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한번 들어봐봐요. 환지를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이제 환지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뀔 거라고, 나중에 결국은. 근데 바뀌는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한 날 한시에 됩니까? 조금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순차적으로 할 거니까. 포크레인 100만 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싹 갈아엎고, 그죠? 100만 대가 다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거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공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20년에 공사에 착공을 했거든요. 2020년에 착공을 했는데, 오늘 25년, 오늘 현재 보니까 공사가 요까지 완료가 됐어요. 25년 오늘 현재 공사가 절반 정도가 요렇게 이제 택지가 환지 구역 안에 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여기는 아직까지 공사가 ING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경우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토지가 공사가 끝나 있다라면 여기에 토지를 누가 공급받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죠. 어디에서? 그렇지. 환지 계획에서. 그죠? 그럼 여기 공사가 끝났습니다. 여기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절반이 끝났거든요. 절반이 끝났다고 해서 절반만 준공검사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죠? 공사가 뭐 해야 된다? 완전 종결돼요. 그 공사가 완전 종결되는 게 예정돼 있는 기간이 2028년이에요. 그죠? 그 28년이 다 끝나면 일괄적으로 뭘 하냐면 준공검사를 하고 소유권 변동도 일괄적으로 환지처분 공고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지 개별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 똑같아요. 아파트 101동에 지어졌다고 해서 101동에 입주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101동부터 입주시키지는 않습니다. 공사 다 끝나야 돼요. 지금 뭐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여기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토지가 지금 어떤 토지인지 내가 어떤 토지를 받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놔두기가 아까워 안 할까요? 아깝죠, 이게. 아깝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를 뭐 하자? 환지 예정지로 정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아요. 소유권은 언제 넘어옵니까? 공고일 다음날. 그죠? 그러니까 요 토지에 대해서 미리 뭘 준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거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줘가지고 미리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지는 왜 땡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공사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8년도에. 그럼 이 사람들은 27년도쯤 됐어요. 그럼 예정지를 정해줄 필요가 없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공사 끝나는데 뭘 예정지를 말라고 정해줘. 그리고 예정지를 줄 수도 없는데 뭐. 뭐만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환지공사가 이렇게 20년에 착공해가지고 28년까지 공사가 기니까 문제지 공사가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예정지를 안 정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정지는 이렇게 환지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뭐를 열어주자? 사용과 수익의 권능을 열어주자. 대신에 처분은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처분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처분해야 돼요? 팔고 싶어. 그럼 어디를 팔아야 돼? 요걸 팔아야 되죠. 종전 토지를 팔아야 되겠죠. 그럼 종전 토지를 사는 사람이 환지를 받든지 예정지를 쓰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왜 소유권 변동은 안 돼요? 소유권 변동은 아직 등기가 뭐로 되어 있냐면 종전 토지로 되어 있어요. 등기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요. 물권 변동이 되고 그러나서 일괄 등기를 합니다. 이거 등기도.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정지는 그런 의미로 정해주는 게 예정지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환지되기 전에 1번지를 500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정지를 받은 거야. 예정지를 받았는데 2번지를 받았어요. 이제 토지가 한 번지씩 밀렸어요. 토지 쫙 이렇게 밀다 보니까 하나씩 밀렸어요. 2번지를 갖다가 250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치가 이제 종전 토지 위치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 근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을은 2번지 토지의 원소유자입니다. 500. 근데 야는 어디를 받았냐면 예정지입니다. 예정지로 뭘 받았다? 3번지를 받았어요. 250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다른 거 보지 마요. 2번지만 봐야 돼요. 2번지만. 2번지만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죠. 2번지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2번지라고 하는 그 토지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런 2번지 토지가 있다니까요. 요 2번지 토지에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이라는 게 혼연성을 띠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수익 권능을 예정지를 정했다니까요. 그럼 사용수익을 누가 합니까? 이 갑이 하죠. 처분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을이 지고 있죠. 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데 사용과 수익과 처분의 권능은 혼연성을 띠면서 같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분리될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 분리되냐면 용의권을 뭐 해야 된다? 설정해야 돼요. 근데 을이 갑에게 내 토지를 물리적으로 2번지에 해당하는 내 토지를 네가 사용 수익하게끔 용의권을 설정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야가 내 토지를 쓰는 거야. 그때 을이 가면 야! 깜짝이야 하면서 나가라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인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수인의 의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참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는 몇 번지를 쓰고 3번지를 쓰면 돼요. 이걸 수인의 의무라 부릅니다. 나가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러니까 나는 사업 시행자한테 아까 형성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사용수익 권능을 형성, 그죠? 받은 거예요. 그냥 쓰라고. 없던 권리가 생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정지는 당연히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해주면 망한 거다, 고마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쓰는 거죠. 권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봐봐요. 보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2번지를 놓고 봐야 돼요. 토지를 딱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는 예정지를 뭐 할 수 있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그것이 나야 시험에서. 종전 소유자는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뭐는 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는 있죠.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는 예정지를 처분할 수는 없다. 끝. 다 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아무 말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누군지 종전 소유자가 누군지를 갖다가 개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헷갈려 합니다. 수험생들은.
방향을 못 잡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만 알면 돼요. 예정지를 지정받는 자가 누구더라? 에? 누구?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압비라니까. 안 되면 외워. 예정지 이 꼴은 뭐라고요? 사용수익. 그러니까 예정지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사용수익. 종전 소유자는 사용수익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정지 지정받는 자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사용수익. 처분은 안 돼. 끝.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걸 갖다가 이제 말을 논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줄, 세 줄을 쭉쭉 늘리는 것이. 그러면 5번까지 하면 두 줄만 해도 10줄이거든요. 세 줄 하면 15줄이거든. 그럼 읽다가 이제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몰라 이러면서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민법을 배우기 때문에 민법을 여러분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지금 아직 이해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민법을 배우면 자동으로 이게 좀 지나면 해결돼요. 민법 실력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를 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목적이라고요? 채비지. 채비지가 뭐야? 그렇죠.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죠.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를 정해주면 예정지는 원래 뭐만 하는 권리냐면 사용과 수익만 하는 권리거든요. 근데 채비지 목적으로 정해주면 뭐도 가능하더라? 처분도 할 수 있어요.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는데 뭐를 시험해내냐면요. 이걸 처분을 했다니까. 처분을 해가지고 A가 이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A가 소유권 취득 시기가 문제인데 환지에서는 전부 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공고일 다음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A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등기예요, 등기. 왜? 처분. 물권 변동의 원인이 민법 186조입니다. 그래서 등기입니다, 등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권리관계가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A 1번지 토지 위에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었거든요. 2번지에는 B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와, 비 오네. 소리가 큰데?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비 그칠 때까지 합시다. 어차피 못 가지. 우산 가져오셨어요? 그럼 해야 되겠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자, 제가 비 그칠 때까지 하겠습니까?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뭔 말이냐면 예정지를 지정했거든요. 임차인의 권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임차인의 권리가 문제인데, 자, 봐봐요. 예정지를 지정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임차인의 권리는 지정을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해줘야 된다. 아니다. 안 해줘도 된다. 둘 중에 하나 찍어. 사람 들어옵시다. 오랜만에. 잠도 오고 막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합시다. 제가 의사 유보하지 말고 심리 유보하지 말고. 심리 유보는 무효 아이가. 임차권자가 뭐야? 임차권자의 본체적 권능. 사용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사용수익 권능이 1번지에 있다가 어디로 가버렸어? 예정지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1번지에 붙어 있어봐 사용수익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 권리를 아울러 같이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정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임차권자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을 안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임차권자 갔어, 따라갔어. 따라가 보니까 임차권자가 보니까 효용 정지돼 있잖아요. 그죠? 임차권자 뭐라 합니까? 와, 좋다, 안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고, 와, 좁다, 이란다. 이렇게 좁다. 얼마를 썼어? 가보니까 얼마야? 그래서 임차권자의 권리가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임대료 정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좁으니까. 깎아도 할 수 있다, 없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좁아서 못 쓰겠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면 법적 효과가 뭐야? 계약 해지 법적 효과. 해지 법적 효과. 민법이 안 되니까 다 헷갈리잖아. 물권 반환.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 아이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권을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겠지. 임차인이. 그죠? 누가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임대인한테 돈 주라는 게 임대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이씨, 돈 없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지로 가다 보니까 임차인의 증가 비용이 발생했죠. 증가 비용이 발생했잖아. 지금 이사를 안 해도,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니까 내 과실이 아닌데 증가 비용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입니까? 손실보상입니까? 어? 손실보상이지. 고의과실이 있는 건 아니야. 누구의 고의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어허이, 소유자한테 해야지. 시행자가 뭔 잘못했다고 시행자한테 자꾸 하노. 소유자한테 해야지. 소유자한테 하니까 소유자가 돈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임차인이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하겠습니까? 확 불지를 펴겠습니까? 그래서 불난다니까요. 그래서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똑같다니까. 정비법과도 똑같다니까. 정비법과도. 정비법에 가면 은바파트 101동 501호에 전세 세입자가 있다니까요. 자, 정비사업을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임차인 나가야 돼. 계약 해지하고 나가 안 나가? 나가죠. 그럼 임대인이 돈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되죠. 근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했는데? 동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말해도 그럼 정비사업을 못 하는데? 그래서 누가 내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내준다니까요. 사업 시행자. 그럼 사업 시행자 지가 줄 돈이 아니잖아. 대신 줬잖아. 그걸 뭐라 그러는데? 그걸 구상권, 대의변제라 그러지. 대의변제의 법적 효과로서 뭐가 생기는데? 구상권이 생기는 거지. 지금 이야기가 민법이에요. 민법을 잘하면 공법을 잘한다니까. 공법을 잘하면 민법도 잘해. 왜? 법리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법을 볼 때는 법은 암기가 아닙니다. 자꾸 암기한테 바보들이. 휴게실에 있으면요, 공법은 외울 게 많다는데 외워봐라 한번 더 되는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꾸 문장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 외워봐야 시험장 가서 못 써먹어요, 그런 지식은. 시험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쓰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줄치봐라 아무 소용없다. 시험장 가니까 멍 때리는 순간에 무효다, 줄친 거. 아이가? 답을 맞춰야지. 그리고 자격증을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실력이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정비법과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게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정지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예정지를 옛날에 기본 강의할 때 잘 주의 있게 못 들어서 지금 처음 내지는 예정지 파트가 애매한 부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정지에서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말이 사용과 수익이란 말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지란 말을 뭐로 바꿔빼라? 사용과 수익으로 바꾸면 웬만한 답은 다 찾아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예정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지는 실제로 환지를 받은 것처럼 장래 토지 사용 수익을 행사했도록 해서 장기간 사업으로 권리관계 불안전을 해결한 제도가 예정지다. 그 다음에 예정지 지정 임차권자 권리증이죠. 사업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하고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 권리를 함께 지정할 수 있다고 안 돼 있죠. 지정하여야 한다. 왜? 이러니까 임차권의 본체적 권능이 뭐야? 사용 수익. 예정지의 본체적 권능이 뭡니까? 사용 수익.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예정지 공고는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주면 되는데 효과 한번 볼래요? 예정지 효과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예정지를 지정받은 소유자나 임차권자 권리가 나오죠. 예정지를 지정받았대요. 아까 그림에서는 1번지죠. 갑이죠. 그 사람은 예정지는 마을 수 있다. 예정지는 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예정지라 했기 때문에 뭐는 못하고 처분은 안 되죠. 종전 소유자가 있네, 종전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 예정지를 받은 사람이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은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의무가 있다? 수인의 의무. 수인. 수인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인, 참을 인. 참을 인. 참아란 얘기입니다. 나가라! 이러지 말고 참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할 수는 있다. 처분할 수는 있겠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채비지 목적이면 비용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사용수익밖에 안 주는데 뭐도 줍니까? 처분도 줍니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 이걸 매입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등기죠.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 왜? 처분했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원인이 민법 187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186이죠. 그리고 용인권자 권리조정. 임차권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와 좁다.
적어놔. 시험장 갈 때 요거 들고 가면 돼. 와, 좁다. 좁으니까 뭐합니까? 응? 임대료 정감 청구.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행사 안 해도 돼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죠. 손실보상 청구권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소유자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돈이 없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안 돼 있잖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자는 지가 줘야 될 돈이 아닌데 대신 줬잖아요. 대의변제했잖아. 그래서 그로 해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법적 효과로서 구상권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권리행사 기한은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60일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고 뭐 나머지는 뭐 처분 얼마나 처분한다고 배웠습니까? 아까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여러분. 60일.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가가지고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물권 변동.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토지의 소유권을 받는 게 이제 처분입니다. 소유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공고일 다음 날. 아시죠?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면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각종 권리 의무는 새로운 토지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이전하겠죠? 이게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해볼게요. 이거는 이만하면 됩니다. 이거 다 아시는 겁니다. 갑이 종전 토지 1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고, 이 500은요, 국민은행에서 1억 원의 건저당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갑이 환지 처분으로 새로운 토지를 받았어요. 2번지를 받았어요. 250제곱미터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언제 받아요? 2번지 250제곱미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를 언제 했냐면 6월 16일 날 했다니까요. 그러면 2번지 250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응? 그렇지. 6월 17일 00시가 되죠. 00시. 그러면 국민은행의 저당권은 그죠? 종전 토지 1번지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2번지 250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죠? 야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2번지 250에 저당권이 설정돼 버린다 말입니다. 안 따라간다는 말은요.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설정 등기를 해야지 2번지에 국민의 저당권이 붙어가는 겁니까? 남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를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겁니까? 자동 간다니까요. 권리 연속성. 이 자동이죠.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그런데 갑이 이런 경우도 있죠. 환지를 부지정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환지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환지를 안 받으면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청산금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국민은행의 저당권이 청산금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위로 올라탄다. 위로. 청산금 대신에 올라탄다. 물상대예요, 그게.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올라타핀다? 청산금으로 올라타피는 겁니다. 그래, 권리 연속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이냐, 수동이냐. 자동이라는 것은 등기를 안 해도 가는 거고, 수동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가는 걸 말합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저당권이나 용익권, 각종 권리는 공고일 다음날 환지로 만다 이전하죠. 자동으로, 수동으로? 자동으로. 당연히 따라가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이가? 그리고 환지 부지정 토지, 환지를 안 받는데요. 환지를 안 받는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지를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는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소멸할 거 아니야. 좀 전에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가 환지를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럼 야는 권리를 언제 소멸합니까? 그렇지. 6월 16일 몇 시? 24시.
공고일이 말 때 종료하는 6월 16일이 종료하는 게 6월 16일이 언제 종료하는데요? 24시. 그래서 공고일이 종료할 때 소멸해 버린다 이래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공고일 다음 날 소멸한다 이래 냅니다. 많이 틀립니다. 공고일 다음 날하고 공고일이 종료할 때하고 구분을 못하면 이제 대형사고는 합니다. 대형사고. 다음 날은 뭘 말하냐면요. 다음 날 우리 공부하면 다음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 오면 전부 다 영영시로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법률관계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종료는 종전 법률관계의 만료점을 말해요. 자, 봐봐. 도시군 계획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 날 효력을 만다 상실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20년이 되는 날 24시까지는 관리계획 효력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종전 법률관계가 그때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법률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런 것들. 자, 시가와 조정구역 보면요. 유보기간을 정하거든. 13년. 유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유보기간이 만료되는 날 24시까지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종전법률관계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종전법률관계는 24시까지 유지가 되고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 시가와 조정구역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새로운 법률관계거든. 언제? 다음 날 영영시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전주에 배웠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실시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3년이 되는 날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종전법률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날 영영시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이 말이거든. 괜히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날 오면 다 영영시로 바꿔. 그러면 돼. 다음 날 오면 그냥 영영시로 바꿔. 그러면 돼. 영영시로 바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은 똑같죠. 24시하고 영영시하고. 이러면 똑같다니까요. 6월 16일 24시하고 6월 17일 영영시는 똑같아요. 물리적 시간은. 근데 왜 다음 날 내지는 만료되는 날로 표현했느냐 그거지. 그 만료는 종질법률관계의 끝, 다음 날은 새로운 법률관계의 시작 점을 법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다음 날이 많이 나오죠. 어떤 분들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험생은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은 아니고 다른 분이 다음 날 노이로제 걸린다 이러더라고. 그 노이로제 걸리지. 다음 날 외우는 순간에 노이로제 걸리지. 다음 날을 외우는 순간에 노이로제 걸리지. 어디는 다음 날이 있고, 어디는 다음 날이 없던데요, 이래더라고. 아까 이게 이제 가슴이 그때부터 내가 설명 못 합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거 갖다가. 법리인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업을 들었으면 설득할 수 있는데, 그걸 설득 못 합니다. 다른 데서 수업 듣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면, 그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노? 그러니까 만약에 글자로 질문해서, 그럼 책 한 권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부터는 다음 날의 말이 공부에서 나오면 전부 다 영영시. 종료되는 날. 그러면 뭐요? 24시. 24시는 뭘 말한다? 종전법률관계의 만료점. 다음 날은 새로운 법률관계의 시작점.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입치한지 보면요.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 날 건물 일부하고 새로운 공유 지분을 만다? 취득한다. 그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기는 영영시부터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따라가야 입체 완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저당권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다음 날 따라갑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공고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보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류지는 줄 치세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 가져갑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보류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 그리고 지역권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근데 행사할 이익이 없다는 건요, 도로가 빵빵 뚫려가 지역권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행사할 이익이 없으니까 지역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소멸은 언제 해야 돼요? 24시에 해야 돼? 영영시에 소멸해야 돼? 24시죠. 그래서 공고일이 종료할 때만 다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놔요. 공고일이 종료할 때. 몇이라고? 24시라고. 그러면 참 책 읽을 때 부드러워져요. 문장이.
그리고 이렇게 24시로 써놨던 걸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한두 달 뒤에 되면 이제 그때는 안 적혀져 있어도, 당연하네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뭐에 전송해버립니까? 토지에 전송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에 전송한다고요? 토지에 전송. 형광펜 좀 칠할까요? 중요한 말이죠. 뭐에 전송한다고요? 토지에 전송. 적어놓을래요. 위에다가 사람 X. 사람에 전송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전송하죠. 1번지에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던 각종 권리들은 새로운 토지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죠. 환지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거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뭐에 전송하기 때문에? 토지에 전송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지.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 1번지가 일종 일반 주구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5번지를 받았어. 그럼 5번지가 일종 일반 주구지역이 됩니까? 5번지의 용도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5번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1번지에 있었으면 종전 토지에 전송하는 거거든. 그거는 환지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노원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증거보존처분 등등 노원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한다. 예외적으로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청산금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청산금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별게 아니고 아시는 건데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후에 일괄 청산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괄 청산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원칙이 일괄 청산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아까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죠? 네 토지가 위지면 토지를 환경을 해보니까 토지가 너무 과소 토지야.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환지를 안 줄 수 있다니까요. 환지를 부지정했다니까, 그럼 이 사람 부지정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죠? 그죠? 근데 부지정 받았으니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는 이야기가, 자, 시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환지를 부지정했거든요. 갑한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돈을 받아야 된다. 이 돈이 뭐냐면 청산금이거든요. 근데 조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야, 환지 구역에서는 청산을 갖다가 일괄 청산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물권 변동이 되고 공고일 다음날 물권 변동이 되고 나서 이때 나중에 청산할 거야. 28년도에. 그래서 너는 부지정 됐으니까 너는 청산금을 주고는 싶은데 일괄 청산이거든. 그래서 법에서 일괄 청산해서 못 줘. 그래서 너 지금 나가고 일단 나가라니. 나가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라. 전화번호 바꾸지 말고. 아니 법에 그래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읽었잖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불지를 부리겠죠? 예외를 둬야 안 돼야 돼? 둬야 돼요. 그래서 처분되기 전이라도 미리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줄 수, 그게 당연한 거 아니면 미리 줄 수 있다. 미리 줄 수 있겠습니까? 미리 주겠습니까? 주죠. 100% 미리 줍니다. 100%. 100%. 뭐하고 똑같냐면, 봐봐. 이게 좀, 제가 좀 정비법을 자꾸 끌어들이는데, 똑같아요. 봐봐. 재개발 지역에 내가 토지나 주택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그죠? 분양 대상에서 내가 제외됐어. 내가 쪽방에 사는데 내한테는 안 준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안 준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안 좋잖아. 그죠? 나가래. 그럼 나가면 뭘 받아가야 돼? 내 토지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돈 청산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지금 청산금 못 준다. 청산은 일괄 청산이 원칙이다. 나중에 아파트 짓고 아파트 분양하고 돈 들어오면 그때 줄게. 나가라 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못 나가는 정도가 확 부질러 버리지. 아이가? 그러니까 미리 준다, 안 준다? 그건 미리 주는 거예요. 그게 미리 줄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요. 왜냐면 일괄 청산이 원칙이라서. 근데 미리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100% 미리 준다, 100%. 그거다 뭐까지 얹어준다? 웃돈을 얹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받으려고 뭐 합니까? 버티죠. 나를 밟고 가라 이란다니까요. 아니, 밟고 가라 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내가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부지정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밟고 가라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조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 없는 사람들 내지는 약자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그런 분쟁들을 사전에 얼마나 차단하느냐. 그게 이제 사업의 성패예요, 성패. 그런 것들이 분쟁이 생기면 사업 진행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업 진행이 안 되면요, 증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게 이제 정비사업은 속도가 늦어지면 아시다시피 금융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누구한테 돈 1억 보상 더 해주는 것보다 더 손실이 더 커요. 하루도 빨리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 줍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인데, 결정은 언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인데, 줄짝. 또 하나요. 환지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처분할 때 하라고 했는데, 환지 부지정 토지가 있죠. 이럴 때는 청산금을 줄 때, 교부할 때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시험에 이상하게 잘 내더라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확정은 언제 합니까? 네? 공고일 다음날. 확정. 이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정은 처분할 때, 정은 다음날. 확다.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결정은 처분할 때 하고 확정은 언제 한다고요? 다음날. 그 다음, 청산금 받는 방법.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제징수 할 수도 있죠. 돈 안 주면 강제징수 하겠지 뭐. 근데 강제징수를 할 때는요, 비행정청은 강제권이 없습니다. 행정청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위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수수료가 몇 프로? 4%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청산금을 주니까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공탁합니까? 공탁.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몇 년? 5년. 공법에서 동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전부 5년입니다, 여러분. 5년이 원칙입니다. 등기. 누가 합니까, 등기를? 사업시행자입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등기는 누가 신청합니까?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아니잖아. 사업시행자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틀리게 내려가면 소유자가 그럽니다. 시행자가 일괄 신청합니다. 촉탁 일괄 등기한다. 그리고 공고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14일.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등기 안 됩니다. 다른 등기는 안 된다. 환지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못 합니다. 하지만 다른 등기 원인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인 증명을 하면 예외적으로 돼요. 근데 그전에는 안 받아줍니다. 끝입니다. 다 합니다.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등기는 여러분 적어 놓을래요? 사업시행자 위에다가 누가 아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아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안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개발법까지 공부가 덜 된 분들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좀 적어 두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요약집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개발법 파트가 좀 어렵죠. 그러면 나중에 심화 강의에 있는 개발법을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시간을 더 절약해 주는 겁니다. 급하다고 요약된 것 몇 시간 수업 듣고 말겠다. 그렇게 하면 그걸 두세 번 들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시간이 있을 때 기본수로 했던 수업을 천천히 들으면서 원리를 파악하고 나서 들어오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그게.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안 보셔야 돼요.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